PD의 길이니까 어디를 구하는 문제냐면 PD 어디예요?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를 구하시렵니다. 자, 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써먹어야 될 조건들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누가 봐도 무슨 동이에요? 합동이겠죠. 무슨 합동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개 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R도 안 되고, 뭐, SA도 아니면 ASA겠죠? 네, ASA 합동. 이게 어떻게 합동이죠? 여기 수직, 얘도 수직.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억각. 그럼 한 변과 양끝각, 한 변과 양끝각. ASA 합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합동이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근데 어차피 합동이 아니어도 변길이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합동은 아니어도 몰랐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쪽 길이가 5면 이제 이쪽 길이도 5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이렇게 볼까요? 이 큰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요? 얘네는 닮음입니다. 이 무슨 닮음이에요? AA 닮음. 여기는 이 각은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 되고 이 파란색 삼각형도 90을 가졌고 큰 직각삼각형도 여기 90을 가졌죠. 그러니까 각이 두 개 서로 왔기 때문에 AA 닮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좀 보기 불편하니까 바깥으로 빼내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 DAB 닮은 도형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저 모양대로 그려놓으면 위치 찾기 어려우니까 이런 닮은 도형에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이 큰 도형 그리고 얘를 끄집어내서 그릴 때는 이 위치랑 비슷하게 크기만 좀 작게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럼 90은 여기로 가야 될 테고 공통각 D는 위치가 변하면 안 되죠. 이 위치로 그냥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O가 되고 얘가 D가 되고 얘가 P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건 D입니다. 자, 이제 변기를 씁시다. 여기 8, 여기 6, 이쪽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의 길이, OD의 길이, 여기가 5가 되죠. 됐습니까? 아닌가? 네. 이게 D네. 이게 뭡니다. 이게 OD. 네.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례는 이 변과 이 변이 대응변이 되죠. 두 도형의 닮은 비례는 8대 5가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PD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합시다. 8대 5는 10대 X. 네,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4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따라서 4X가 5, 5, 25. 그러므로 X는 4분의 25. 이게 변 길이가 됩니다. E의 길이를 구하시랍니다. 여기의 길이를 구하시래요. 이렇게. 자, 저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좀 삼각형의 위치를 잡아줘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와 어디가 닮으면 합동은 딱 봐봐요. 합동은 일단 크기를 봤을 때 합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닮음을 봐야 돼. 보통 합동이 없으면 이런 삼각형 문제는 닮음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가 닮음일까요? 크기 같은, 그러니까 모양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이 같아 보이는 위치를 찾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삼각형이 포개어져 있을 때는 가능하면 공통각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같이 끼고 있는 각이 있는지. 이거 어떨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어때요? 닮아 보여요? 어떻게 닮았죠? 지금 무슨 닮음인가요? 어떻게 AA가 되나요? 90도랑 네. 저 90도와 여기는 이 각이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에요. 그래서 AA 닮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또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려야죠. 큰 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큰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세요. 똑같이. 이렇게.
이게 90처럼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90처럼 이렇게네. 90처럼 여기 A, 여기 B, 여기 T. 그러면 저 조그만 거를 그릴 때도 여기 파란색처럼 그리지 마시고 여기 노란색처럼 그리되 대략 보면 크기가 좀 살짝 작아 보이죠? 살짝 작게 그리세요. 이렇게. 같은 그림인데 좀 크게 살짝 작아 보이도록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서 공통각의 위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90이 좌우로 위치가 바뀐 거니까 얘가 2로 가고 되고 얘가 이제 C로 가겠죠. 이제 변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10이 되고 이쪽은 이만큼 8에서 3을 뺐으니까 5가 남을 겁니다. 그다음 이쪽 삼각형 여기가 8이 되고요. 지금 아까 어디를 구하는 거였죠? B2를 구하는 거였죠. 그럼 A2를 알아야 돼요.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비례식 이변 10과 대응변 8, 10대 8 약분하면 몇 대 몇이에요? 5대 4는 5대 X 따라서 X는 4. 이 변이 4라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변은 6이 되겠네요. 선분 B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의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16초가 걸렸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몇 초를 더 걸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는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채우는데 16초가 걸렸어요. 전체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요만큼 남아있는 분량을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전체 걸리는 시간에서 16초를 빼야지만 여기 채우는 시간이 나타나겠죠. 문제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근데 여기 채우라고 해서 선생님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은 도형이에요? 아니잖아. 모양이 다르잖아. 얘는 얘는 원뿔이고 얘는 원뿔대잖아요. 도형 자체가 닮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닮은 도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 큰 원뿔과 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닮은 도형이죠. 작은 원뿔 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닮은 도형일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비례식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큼의 높이가 3일 때 이만큼의 높이는 지금 얼마라는 거죠? 2라는 거잖아요. 3분의 2만큼 채웠다는 뜻이니까.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기립이죠. 이 원뿔의 높이, 이 원뿔의 높이는 3대 2가 된다. 근데 이건 닮은 비고 요 닮은 비의 몇 제곱해서? 세제곱해서 부피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물을 채우는 거니까 부피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부피비는 세제곱하면 27대 8이 된다죠. 됐어요? 그럼 이걸 다 채우는데 27만큼이 들어간다면 요거 채우는데 여기 색칠한 거 이거 채우는 데는 8만큼이 들어가게 되고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둔다면 요거 채우는데 시간 걸린 시간은 16초가 걸렸죠. 비례식을 푸시는 거죠. 8x는 미리 이렇게 약분해도 괜찮아요. 1, 2 약분하면 x는 얼마예요? 54초. 그러니까 요거 채우는데 16초 걸린다면 전체를 다 채우는 데는 54초가 걸린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몇 초 더 걸립니까? 근데 54초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는데 54초가 걸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채우는데 벌써 16초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채울 수 있는 시간은 38초가 더 걸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CD 위에 한 점을 잡고요. 여기 CD 위에 한 점. 걔랑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F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다 나와 있죠? X만에서 Y 값을 구하랍니다. X, Y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림을 좀 크게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어디랑 어디랑 닮음이에요. 닮음이 많죠? 얘랑 얘도 닮음일 테고 얘랑 얘도 닮음일 겁니다. 그치? 근데 문제 이제 포인트에 맞게 어딘데 잘 잡아줘야 될 텐데 지금은 X하고 Y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두 도형, 지금 닮은 도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랑 어디랑 닮았죠? 여기는 근데 지금 변 길이가 좀 너무 안 나와 있잖아. 이럴 때는 얘랑 나와 있는 변 위주로 찾는 게 좋으니까 얘랑 얘가 좋아 보이네요. 얘랑.
닮은 도형이겠네요. 무슨 닮음이죠? AA입니다. 얘 90, 얘 90. 두 삼각형이 한 각이 서로 같고 이 각을 x라 둡시다. 그럼 이 각이 y가 되죠? 됐니? 네. 그럼 여기는 이 각은 얘랑은 무슨 위치? 엇각의 위치. 그럼 90xy 얘도 90x 얘가 저절로 y가 되겠죠? 엇각의 위치로 봐도 되고 아니면 x와 y를 더하면 90. 그럼 x 옆에 y가 돼야 여기도 90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두 동이 닮은 동이니까 큰 직각삼각형 여기 A, B, F 변 길이 12 여기 X 같은 모양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저거 뒤집어서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그리는데 좀 작게 그러면 92 D가 1이 내려와야 되고 X가 여기고 Y가 여기잖아요? 그럼 X가 A의 위치 여기 X가 저리로 내려와야 되고 Y가 저리 가야 되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글씨 엉망이네. 어쨌든 AD의 길이 여기가 15가 되고 구하라는 거는 Y 여기. 괜찮죠? Y가 두 군데 있네. 이건 그냥 각도를 표현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잘못 쓰면 겹쳐서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내가 해야 될 건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닮음이 성립하기에는 변기를 더 잡아야 되겠는데? 어디 있어요, 변길이? 이 2와 여기에 3대 1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저건 안 읽었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아까 말한 이 삼각형 닮은 동이죠. 이게 3대 1이면 이 길이도 3대 1이 성립하겠죠. 닮은 동이니까 비례는 일정하게 성립한다. 그럼 여기는 y의 변 길이는 이 전체 변인 12의 몇 분의 몇? 4분의 3을 가졌네요. 약분하면 9가 됩니다. y 값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식 12대 9는 x 대 15. 12대 9를 약분하게 되면 3을 약분되죠. 4대 3. 3x가 4 곱하기 15. 약분하면 5가 남고요. x는 20. 그래서 y는 9, x는 20. 둘을 빼게 되면 11이 정답이겠습니다. AH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자, AH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 저번에 아마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힌트를 한번 드렸었죠. 안 들었어요? 아무 말 안 했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울 겁니다. 그 얘기만 했어요? 머리를 뭐 끈끈한. 나쁜 놈인데? 올려야 된다. 어이없는 새끼인데? 뭐 포인트 하나 짚어주고 나서 왜 얘기를 했었어요? 포인트를 안 짚혔어요? 네. 가장 중요한 점 뭐다라 얘기 안 해줬나요? 미친놈인데? 아마 그럼 여러분의 응용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네, 여러분 응용의 천재들이니까 아마 얘기 안 해줘도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꼭지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뭘까요? 뭐 물론 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이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요한 꼭지점 어디? 뭐라고? A 아닙니다. D. D M. M이에요. M. M입니다. M이 왜 중요한 거죠? 발음 잘해야 되겠다. M이 왜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삼각형이 일단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야 돼요. 이 삼각형 이름 뭐예요? 삼각형 ABC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치? 이 점 M이 선분 BC의 무슨 점이죠? 중점인데? 이 정도 하면 뭔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두 글자로. 역사. 아니에요. 인생. 네, 얼마 전에 배우셨어요. 닮음인데.
제일 처음에 이하는 2학기 제일 처음 파트 삼각형 할 때 이 점을 배우셨어요. 인수. 인수 아니 점의 이름이에요. 점의 이름. 정확히 말하면 원의 중심. 원점 아니 원서 아 외심 외심. 아 야, 초점까지 오는데 이걸 못 맞춘다고? 와, 갑자기 욕하고 싶은데? 복습을 전혀 안 하는군요. 복습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외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심의 정체가 이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빗변이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다 보니까 이 중심에서 이쪽까지 거리와 이쪽까지 거리와 이쪽까지 거리는 서로 반지름 길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BC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10입니다. 그럼 BM의 길이는 얼마란 얘기예요? 5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5가 남아요. 그러니까 5에서 2를 빼게 되면 이 MD의 길이가 얼마 남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뭘 또 떠올리셔야 되냐면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얼마 전에 닮음할 때 또 이것도 배우셨는데 직각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또 뭐 배웠죠? 가운데 하나 더 남았잖아.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소자 공식 마지막에 피타고라스까지 기억해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지금. 봐봐. 이 길이 얼마죠? 8이에요. 이 길이 얼마예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네? x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16 따라서 x는 4입니다. 4를 제곱해야 16이 나오죠? 그럼 이변 길이가 4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이변의 길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나요? 이변의 길이? 이게 5래매. 얘도 5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5네요. 문제는 뭘 구하라는 얘기였죠 지금? AH. 자, 이 삼각형을 이렇게 모양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이쁘게 돌려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수직 D가 1이 가고 A가 1이 내려오고 M이 1이 가고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의 위치 수선의 발을 네, H AH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변의 길이를 구하시라는 얘기네요. 이변의 길이를 그죠? 이변을 X 아까 썼죠? Y라고 합시다, 이변을. 근데 우리가 아는 변을 써야 돼요. AD 길이 얼마인가요? 4예요. AM의 길이는 얼마예요? 5네요. 그럼 다시 뭐 써야 되죠?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 공식을 쓰셔야죠. 그럼 왼쪽을 제곱한 4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따라서 Y의 변 길이는 5분의 16이 네,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에요. 저 M의 위치를 파악해서 외심, 저 삼각형 ABC를 둘러싸는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므로 BM, AM, CM의 길이랑 모두 같다를 통해서 변기를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직각삼각형에서 배웠던 뭐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소자 공식, 피타고라스 이런 걸 적절히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에서 원하는 변기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EF는 여기죠. 네, 이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저거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인데 이게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관계를 먼저 이 문제는 따져주셔야 됩니다.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 이건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일까요? 무슨 합동? 네, 이것도 AS예요.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원래 이변이 이렇게 넘어간 거라 같은 변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막국지가 90도 그럼 나머지 항만 저절로 같을 수밖에 없고 한 변과 양끝과 이 같으므로 이건 ASA 합동이 성립하죠. 자, 결론이 뭐냐면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 삼각형
EBD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배운 걸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지식인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을 중2 때 넘으면서 배우시면서 뭘 우리가 익혔었냐면 이등변 삼각형에 위에서 이 꼭지점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꼭지각은 2등분 되며 밑변도 반으로 나눠진다. 기억해요? 그렇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이 변의 길이가 10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 문제 뭘 구하는 거죠? EF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고 나면 색깔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게? 닮음이게. 이게 왜 닮음이게? 여기 있는 각이 90이고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두고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합시다. 그럼 x와 y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요? y가 되어야죠. 그래야 이게 90이 될 테니까. x 옆에 y가 써야 90이 됩니다. 그럼 얘가 y, 얘 90, 얘 x. AA 닮음. 그럼 파란색 삼각형을 바깥에 그려놓고 이렇게 큰 거를 좀 그려놓고 변기를 잡아주면 되죠? 12, 여기 16, 여기 20. 닮은 도형. 안에 있었던 빨간색 도형. 이거 끄집어낼 때 같은 모양처럼 그려줘야 되죠? 얘랑 같지만 좀 크기가 작도록 이렇게. 그럼 90 잡아주고 이 위치가 지금 x였죠? 그럼 이 x, d가 1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f는 당연히 직각일 테고 얘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파란색은 얘가 D, 얘가 B, 얘가 C. 변기를 갖다 쓰시면 되죠. 나와 있는 변기를 쓰시면 돼요. DF의 길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냈잖아요. 10이라는 걸. 그러고 보니까 두 도형의 닮은 비가 16대 10. 비례식을 풀면 몇 대 몇이에요? 약분하면 8대 5. 근데 어디 구하는 거냐면 EF 길이,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대응변을 찾아야 되죠. 8대 5는 12대 X가 되겠네요. 그럼 8X는 5 곱하기 12. 이거 4로 약분하면 2가 남고 얘가 3이 남고 따라서 X는 2분의 15가 되고 X의 변길이는 EF의 길이는 2분의 15가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질문한 문제 중에 뭐 하나 만만한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다 질문할 만한 문제들을 질문하신 거라 딴 때보다 좀 질문이 많았지만 또 나름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 거냐면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삼각형 ABC가 있고 그 내부에다가 선분 BC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왼쪽 변과 대응하는 전체 왼쪽 변, 조그만 삼각형의 오른쪽에 대응하는 전체 오른쪽 변, 밑에 조그만 삼각형의 아래에 대응되는 전체 아랫변. 이거는 닮은 비가 성립하죠.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니까 닮은 비가 성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닮은 비인데 얘는 닮은 비죠. 근데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은 그림인데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그 비율 값이 같아요. 다만 얘네 비율 값은 그냥 얘네들끼리만 성립하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상황의 비율이지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일반적으로 두 삼각이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닮은 비는 아닌 겁니다.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요 변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여기 잘라내서 이 변을 1로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1대3 닮음이 성립하죠. 그 1대3은 닮은 비라는 얘기야. 두 도형의 닮은 비. 그럼 여기도 1대3, 얘도 1대3 이렇게 성립한다 뜻이죠. 그런데 요게 1일 때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얘를 만약 똑같이 1의 비율로 잡는다면 얘는 얼마 비율이 남는다 뜻이죠?
2. 2의 비율이 남는 어차피 이게 1대 3이었으니까. 그럼 위를 1로 본다면 아래는 2가 남고 1대 2, 1대 2 얘네끼리는 서로 같은 비율로 성립하지만 이 1대 2는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얘네들끼리만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얘네끼리만 잠깐 성립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거죠. 이 정도 이만큼의 비율값이 3이죠. 얘는 얼마였나요? 지금 써진 걸로 본다면 2였죠. 3대 2. 근데 얘도 그래요. 3대 2. 얘네들끼리는 같은 비율로 3대 2라는 비율이 성립하지만 이 3대 2는 두 도형의 닮은 비와 이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3대 2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3대 1을 뭐 이런 쪽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1대 2, 1대 2 이럴 때 놓을 때나 3대 2, 3대 2 이렇게 놓을 때나 적용해야 되지 이 비례는 두 도형의 닮은 비와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뭐 이쪽에 대응하는 변, 이 변 찾을 때 3대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거가 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셔야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은 뭐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 닮은 도형인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올리는 겁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면서 좌우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약간은 이런 느낌으로 원래 위치로 보면 얘가 A였고 얘가 D였고 얘가 E였는데 B를 위로 들어 올릴 때 B를 바로 위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끄집어 이걸 안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다른 도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왜 좌우로 틀어야 돼요? 라는 거는 여기 원래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 B와 각 D가 뭐가 되어야 되죠? 동의각으로 그 크기가 서로 같죠. 그렇지? 근데 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던 B를 이쪽으로 끄집어 올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D, 얘가 B인데 얘랑 같은 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변과 이 변에 무슨 관계에 따라서 얘랑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이 B를 옆으로 돌리고 C를 반대편으로 놨더니 이 각과 이 각이 뭐가 돼요? 엇각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변과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엇각의 위치인데 엇각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얘랑 평행하게 얘를 뒤집어 올렸다는 뜻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엇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동의각도 아니에요. 동의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동의각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동의각인 거지. 이렇게는 동의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뒤집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갖게 뒤집으려니까 끄집어내고 좌우를 뒤집어서 놓으면 이렇게 엇각의 형태가 되면서 위아래 선분이 평행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게 성립해요. 이 변 대 이 변의 비율은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비례죠. 위에 조그만 것, 아래 큰 것. 이 조그만 거와 큰 거의 비율값은 이 조그만 변과 큰 거의 비율값에 다시 이 조그만 거랑 큰 거의 비율값. 이렇게는 두 도형의 닮은 비로 성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닮은 비예요. 두 삼각형. 위아래가 닮은 비율은 파란색의 비율, 혹은 노란색의 비율, 혹은 빨간색의 비율을 찾아내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닮은 비를 찾을 때 이렇게 찾는데 나는 사실 닮은 비와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고 왜 이래? 닮은 비와는 관계없고 너무 똑같나요? 그림이? 나는 닮은 비에는 별로 위아래 합동인 닮은 도형의 비례는 아니고 그냥 원하는 위치만 찾고 싶을 때 있죠. 원하는 위치.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변과 이 전체 변 대 요 아랫변의 비율 있죠. 이쪽에서 이 전체 변 대 아랫변. 안 아파? 그 위험한 위치를 부딪혔는데 여기 엄청 아프잖아요. 여기.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집에 막 뼈 막 붓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신경이 없어서 안 아픈 거예요. 네? 여기 신경이 별로 없대요. 여기 꼬집어도 안 아프지 않아요? 아니 근데 뼈를 부딪히잖아. 이거 엄청 아픈데 여기. 네, 부딪히면. 근데 팔꿈치 뼈가 사람 뼈 중에 굉장히 단단한 뼈긴 한데 요 옆에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건 아니고 요 옆에가 아파. 부딪히면 굉장히 아파 여기. 자, 다시. 이 변대, 이 변의 비율을 만약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쪽에서 이 변대, 요 변의 위치. 전체 변대 아랫변. 그 이쪽도 그러면 전체 변대 아랫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근데 이럴 수도 있는데 좀 전은 전체 변대 아랫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변대 윗변 이렇게. 그럼 이쪽 X자 잡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전체 변대 윗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위아래 삼각형의 닮음 조건과 관계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닮음 조건을 따질 때는 대응변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응변인 이변과 이변, 이변과 이변, 이변과 이변 이럴 때나 닮음이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의 한 변과 아무 관계없는 이게 두 개 합친 변 있죠. 이런 거는 그냥 필요한 위치,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의 비례나 그때만 잠깐 써먹는 거지 위아래 두 삼각형의 닮은 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네. 약간 정석적으로 닮은 비를 써야 될 때와 그 다음에 필요한 위치를 잡아낼 때 쓰는 그런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것,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너무 쉬운 거 빼고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잠깐만 풀어보자면 이거는 보세요. x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x를 구할 때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큰 삼각형이 당연히 닮은 동이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AA 닮음이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9-x예요. 그럼 9-x 대 9의 비율은 그러니까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 닮은 비죠. 8대 10이랑 같다. 이 비율 값은 여기서 이제 x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8대 10이라는 변의 비율은 8대 12 조그만 삼각형의 오른쪽 변, 큰 삼각형의 오른쪽 변은 닮은 비, 대응변의 길이비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비는 밑에 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6대 y 이렇게 두 군데에서 8대 12가 쓰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어서 x, y를 구해도 됩니다. 네. 특히 y는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y는 8 곱하기 y는 6 곱하기 12 이걸 4로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이렇게 돼서 y 값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x도 저렇게 뭐 비례식 풀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x는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더 쉽게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아까 이 변이 얼마였냐면 9-x였죠. 9-x 대 x 이렇게죠. 왼쪽 그럼 얘도 오른쪽 얘는 8대 4랑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나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전체 변 대 아랫변 9대 x는 전체 변 대 아랫변 12대 4랑 같다가 더욱 성립해요. 숫자는 이게 제일 쉽네요. 이걸로 풀게요. 그러면 12 곱하기 x는 9 곱하기 4 따라서 x는 3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풀이 x를 구하는 방식이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닮은 비죠. 두 도형의 위에는 조그만 거, 큰 거에 닮은 비. 근데 얘네 둘은 닮은 비와는 관계없이 얘네들끼리만 왼쪽 오른쪽 이때 쓰거나 전체 변 대 아랫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걔네들끼리만 성립하는 비율을 쓸 때는 저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네. 여기도 그래요. x를 구할 때 y를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y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삼각형의 아랫변 전체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응변인 위에 있는 삼각형의 여기 변 전체를 대응변으로 잡아줘야 돼요. 5대 y는 남은 이제 비례식을 찾아야 되죠.
그럼 이쪽 배, 여기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 여기 변 길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삼각, 위에 있는 삼각형의 3과 대응변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AB가 되죠. 근데 AB는 x-3입니다. x의 3을 뺀 길이. 아, 이쪽을 잡아주면 안 되겠네요. 네, 변길이 나와 있는 쪽을 잡아야 되죠, 지금. 나와 있는, 이쪽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10이고, 이제 이쪽이 4가 남죠. 그럼 이 변의 대응변이 2변이고, 그 비례가 4대 6, 4대 10, 약분하면 2대 5.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비례식 2y는 25. 따라서 y 값은 2분의 25.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근데 y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대응변, 그러니까 두 위아래 삼각형이 닮음인데 그 닮음의 한 변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닮은 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다면 x는 그렇진 않아요. x도 원래는 닮은 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각각 몇 대 몇이었냐면 조그만 큰 거는 2대 5의 비례였죠. 2대 5.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2변 대 2변. 2대 5는 3대 x-3.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건 닮은 비를 쓴 거죠. 두 도형의 닮은 비.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닮은 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x대 전체변 대 윗변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변 대 윗변 x 대 3은 그럼 이쪽도 같이 똑같이 전체변 대 14대 여기 남는 게 4죠. 14대 4. 이게 더 쉽네요. 문제풀이는. 4x는 3 곱하기 14.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 여기 7이 남고 따라서 x는 2분의 21. 이렇게 x, y가 구해집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닮은 비를 이런 상황에서는 x는 닮은 비를 안 써도 된다. 근데 조건이 이거죠. 삼각형이 있고 세 각 중에 한 각을 이렇게 2등분해서 보조선을 그어줘요. 각 A를 2등분했으니까 각 A가 2등분돼도 보조선을 그어주고 만나는 교점에 D를 둡니다. 그러면 비례가 성립해요. 비례식이. AB 대 AC의 비율값은 CD 대 BD 대 CD의 비율과 같습니다. 라는 쓰기는 굉장히 간단한 비례죠.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 왼쪽, 오른쪽은 왼쪽, 오른쪽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문제죠. 왜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림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근데 실제 얘가 좀 증명과제 조금 그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보조선을 그으셔야 돼요. 여기는 이 선분 있죠. 선분 AD. AD가 무슨 역할이었냐면 각 A의 2등분선이죠. 그 각 A의 내각의 2등분선이니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저 선분과 평행이 될 때까지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BA의 연장선을 그어줘요. 만나는 교점에 그냥 2를 잡읍시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하다는 기준하에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렇지? 평행하다는 기준하에 그어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 그림이 떠올리셔야 돼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그림 있죠.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 이게 비례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아셨어요? 저걸 왜 떠올려야 되죠, 선생님? 일단 보세요. 잘 봐.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90도로 틀어보시면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이면 이 그림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이 변의 비율은 이 변의 비율과 같다. 이게 보이셔요? 이 그림.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됐니? 중서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났는데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죠?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돼요? 엇각이 돼요. 그렇지? 이렇게 찍고 나서 보니까 이거 2등변이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례식은 선분 AB 대 선분 AE의 비율은 선분 BD 대 선분 CD와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비례입니다. 근데
지금 동의각과 억각의 성질에 따라 삼각형 ACE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에 따라 뭐의 길이가 같으냐면 AE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같은 변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놔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같은 변이니까, 길이 같으니까. 그럼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의 비율과 같다라는 이 공식이 이제 정확히 성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근데 내각의 이등분선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외곽의 이등분선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같은 패턴인데,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이 외곽의 이등분선을 증명하려면 어떤 그림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평행선 그었을 때, 얘는 왼쪽, 오른쪽이었다면, 얘는 전체변 대 아랫변. 전체변 대 아랫변은 닮은 도형과는 관계없지만 얘네들끼리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번에는. 외곽 이등분선일 때는. 이 그림이 좀 조그만데, 사실은 삼각형 ABC가 여기 있는 겁니다. ABC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ABC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안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긋은 거고, 삼각형 ABC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연장선을 긋다 보니까, 여기 바깥에 뭐가 나오냐면 외곽이 나오죠. 그 외곽을 2등분 하시는 겁니다. 외곽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언제까지 긋냐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날 때까지 긋고 그 위치를 일단 책에서 이제 D로 잡으신 거죠. 됐습니까? 외곽 2등분 됐어요. 이번에는 보존을 어디다 긋냐면 이건 외곽의 2등분이잖아요. 아까 내각의 2등분선의 평행선은 바깥에 그린다면 외곽의 2등분선의 평행선은 이번에 안에다 그립니다. 이 평행선을 그대로 옮겨와서 점 C랑 만날 때까지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그어줘요. 얘랑 평행이 되도록. 그림이 좀 조그매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돌려보시면 이거 전체변 대 아랫변, 전체변 대 아랫변.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전체변 대 아랫변. 그렇죠? 이 비율과 전체변 대 아랫변. 이 비율은 같은 비율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좀 익숙치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성립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에 시작했지만 이 변을 이리 옮겨왔잖아?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따라. 얘도 그래요. 그림이 너무 조그만데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등변이 됩니까? 좀 지저분해서 좀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걷을 때 이 삼각형 이등변이에요. 이게 왜 이등변인가요?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 되고 다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여기 쓸 때 A, B 대 요죠? A, B 대 여기 위치예요. 여기를 그냥 F라고 합시다. A, B 대 AF의 비율은 BD 대 CD와 같다. 이렇게 됐었는데 요 AF의 길이와 여기 AC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등변이라. 그래서 이 AF를 AC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공식이 나와요. 근데 알파벳은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사실은 달라요. 증명 과정이 유사하긴 한데 원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다시 초기화시켜서 보면 내각 이등분일 때는 왼쪽 공과 오른쪽의 비율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비율로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각 이등분선의 시작, 끝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외울 때도 외곽 이등분선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곽 이등분선 얘 시작, 얘 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렇게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외울 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좀 복잡한 그림이라.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은 전체 변 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변의 비례를.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알파벳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알파벳 공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그림을 형상화해서 그리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각 이등분선 이렇게 이런 모양. 외곽 이등분은 이 모양 이렇게. 아셨죠? 이 형상화된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공식을 잘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공식만 이거는 사실 풀어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거의 뭐 따박따박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뭐 크게 걱정 없이 잘 풀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서 앞쪽에 질문을 받다 보니까 진도 좀 못 나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과제는 105페이지까지인데 잠깐만 뒤에 보실래요? 뒤쪽에 잠깐 건너뛰기, 이거 아직 수업 안 했으니까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여기 건너뛰시고 건너뛰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주말에 과제가 안 몰리려면 좀 나눠서 풀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세요. 120페이지. 이 120페이지에서 지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120페이지는 다 풀면 됩니다. 오늘 배운 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0페이지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네, 잠깐만요. 찾아봐야 되니까. 네,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근데 풀이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 좋은 문제 왜 풀이를 만들어놨죠? 네, 왼쪽 거 보고 오른쪽 거 유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이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 보시고 보는 건 의미가 없는데 안 봐야 더 유리한데. 그래요. 일단 그렇게만 네, 하는 거 추가로 아까 여기는 1번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120페이지였나요? 네, 120페이지 여기 푸시고 앞에 거 아까 표시해드린 대로 푸시고 그게 과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